141페이지 환매특약등이죠. 자, 요즘 경향을 보면 신탁은 뭡니까? 거의 요새는 자주 출제하더라고요. 환매는 좀 뜸했어요. 근데 그전에 또 환매가 또 나왔어요. 그럼 요 몇 년간 환매가 좀 뜸했기 때문에 나올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신탁은 자주 나왔으니까 또 자주 나온 대로 또 나올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뭡니까?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 없으니 공부하는 이야기죠. 이건 공부하는 이야기인데, 자,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항상 하더라고. 선생님, 강의하는데요, 중개사에 꼭 나올 것만 강의해도 라이크 하더라고. 나올 것만 강의가 돼요. 그냥 확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무슨 등기다? 환매특약 때 이것도 논리적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에 건물이 있습니다. 갑에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돈 1억 빌리면요, 을은 갑의 건물에다가 무슨 등기해요? 저당권 하지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면 갑은 소유권이 그대로예요? 을한테 뺏겨요? 소유권은 그대로잖아요. 저당권 등기, 내 건물이 저당권 되는데 소유권은 그대로예요. 근데 환매는 뭐냐 하면은요,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요, 갑의 건물을 자기한테 넘기라 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매도인데 요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하라? 소유권이 하나 해놓으라 해요. 해놓고 뭡니까? 너가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가. 이게 환매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적어놔요. 환매는 뜻이 뭐? 다시 산다, 도로 산다입니다. 환매는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갑하고 을 사이에 있지요. 둘 사이에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자,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1억.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잡읍시다. 요거 두 개는 필요적 정보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환매 기간은 3년 잡읍시다. 이미지 정보로 했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이미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변제기, 환매기간, 기자 든 거, 또 뭡니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이런 게 이미지 했잖아. 자, 그리고 여기 기억나요? 민법에서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초과 못해요? 5년 초과 못하지요. 그리고 환매기 한번 정하면 연장이 돼요?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정하면 연장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래놓고요.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이래놓고 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2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됐죠. 자, 등기돼서 넘겨줬어요. 그래놓고 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을한테 얼마를 갚으면, 1억 300을 갚으면 갑이 도로 사올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환매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원래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갚으면. 이 사람이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한 맞춰봐요. 한자 뭐 생겨요? 견. 그 다음 뭐? 자, 알아요? 견물정심. 물건을 보니까 뭡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물건을 보니까 뭐 생긴다? 욕심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어떻게 돼요?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자, 근데 갑이 봐요.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들고 을한테 갖고 도로 사오려고 하니까 병이 건물을 누구한테 마시죠?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죠. 그럼 병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은 이거 중개사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뭐 시험은 안 됐다 치고 한 사람인데, 자 봅시다. 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사이에 각각 을 사이의 환매 특약 계약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고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갑한테 물어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갑한테 물어봐요. 그럼 갑은 뭐라 합니까? 네가 이긴다 해요. 그러면 갑이 도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못 싸우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못 싸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갑이 을한테 넘기면서 어떻게 하냐 봐요.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은요.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매매고 자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2의 1 무슨 등기한다? 환매 특약 등기하고 자 등기 원인은 뭐다? 특약이고 여기에 있는 거 있죠. 매매되고 매매비용 환매기한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 놓고요. 됐죠?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 해놔요. 이 상태에서 물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을이 견물생김 생겨가요. 을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저 을이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팔았어요. 그럼 자 병한테 팔았죠? 팔았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병은 환매권을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잖아. 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병한테 1억 300을 갚고 병한테 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결론이 이야기할게요. 환매 특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요걸 환매 특약을 등기해 놓으면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해됩니까? 자 환매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어떻게 등기하냐. 이 절차가 또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매매와 달라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예요. 권리자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예요. 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일반적인 매매와 반대지요. 일반적인 매매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잖아. 반대입니다.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고.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 특약 등기는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동시에 뭐로 한다?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요 29조 2항으로 각하돼요. 29조 2항이 뭐예요? 사건이 말지 않을 때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돼요. 이해됐어요? 사건이 말지 않을 때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됩니다. 동시에 별개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환매 특약은 지금 무슨 등기를 했어요? 부기등기를 했죠? 부기등기를 했고 환매권자는 반드시 갑이 도로 사와야 돼요. 환매권자는 갑입니다. 환매권자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갑이어야 됩니다. 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등기고 환매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주가 각하되면 부는 각하지요. 그런데 부가 각하돼서 중요한 영향 받는다 만다? 안 받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뭡니까? 암살당하면 경호는 그냥 다 잘려요. 그런데 경호원이 암살된다 해서 대통령이 잘려야 안 잘려요? 안 잘리지. 똑같죠? 주가 각하되면 부는 각하고 부가 각하돼서 중요한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 다음에 요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있지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봐요. 환매권자가 그지 갑이잖아. 갑인데 요 사람이 있지요. 3년 뒤에 도로 사오려고 하는 게 돈이 없어요. 그럼 요 환매권을 친한 친구한테 이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봐요. 2의 1에 요 2의 1이잖아. 2의 1에 1 환매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또 환매권 변경 등기도 돼요.
판매권 변경 등기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뭐를 읽어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환매권 변경할 때 있지요.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장을 위한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까지 다 했고요. 책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고 D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D페이지 넘겨보면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143페이지 4번 한번 봐요. 4번에 보면 환매권 무슨 등기 나와요? 말소등기. 이건 좀 어려워요.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봐요. 설명 다 했는 게 나오니까. 자, 환매권 무슨 등기? 말소등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요건 좀 까다로워요. 자, 봐요. 자, 갑이 첫 번째,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행사란 말은 실행입니다. 실행.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행사는요,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둘 다 해요. 자, 봐요. 행사는 도로 사오는 거 아니에요? 도로 사오는데, 자, 요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지요. 주가 말소되면 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요. 그럼 누구 돼요? 갖고 되지.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을에서 3번 갑으로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어요. 둘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말소 등기다, 이전 등기다.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이분의 집을 샀지요. 이분의 집을 사면 이전 등기한다 해요? 말소 등기한다 해요? 이분 말소하면 내 거 없잖아요. 이전 등기죠. 환매도 결국은 뜻이 뭡니까? 다시 산다예요. 다시 사니까 이전 등기다, 말소 등기다? 이전 등기입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명의로 무슨 등기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되고 그 다음에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사왔으니까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요거는요,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칠판 마시고, 칠판 한번 봐요. 자, 여기서 봐요. 요 의뢰 채권자가요, 여기 A가 3번 A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환매 특약 등기 후에 B가 전세권 등기했어요. 여기 8월 10일이면 요건 9월 10일, 요건 10월 10일 해놨어요. 자, 내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건물을 을한테 넘겼죠. 근데 넘길 때는 내 건물이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깨끗한 걸 넘겼어요? 깨끗한 걸 넘겼어요. 이게 됩니까? 깨끗한 걸 넘겼는데 붙이고 난 뒤에 여기서 가압류 전세권 등기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도로 사올 때 있지요. 4번 간명의로 도로 사올 때 있지요. 여러분,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 없애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를 알고 들어왔어요? 환매를 알고 들어왔어요. 이해됩니까? 이미 이 건물은 환매당한 걸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죠. 없앨 때 어떻게 됩니까? 갑하고 A가, 갑하고 전세권자가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신청 말소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했지. 그럼 도로 사올 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환매 특약 등기 이런 등기 있을 때는 내가 도로 사올 때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됐을 때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자, 두 번째,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돼요.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거나 뭐 환매 기한에 경과했지요. 그러면 이건 행사와 관계없지요. 그때는 환매가 없어야 되겠죠. 무슨 신청 말소? 가방거리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이렇게 행사와 행사 아닌 경우는 나눠봐요. 자, 됐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다 했고. 자, 144페이지. 자, 5번이 무슨 등기예요? 신탁 등기. 요 걸려들어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 거의 매년 나오더라고, 이게. 거의 자주 나오던데. 자, 봅시다.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신탁 등기를 봅니다. 여기서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01동, 102동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101호, 102호, 103호,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지요. 생업을 제껴놓고 재건축하겠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정비 사업자를 결성해서 거기에 맡기고 하겠어요? 보통 거기에 맡기고 하겠죠. 재건축 조합에 맡기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맡기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탁자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해요? 위탁자라 하죠. 맡기로 있자. 맡는 자를 뭐라 해요? 수탁자라 합니다. 수탁자,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자업이 있어요. 여기에다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 둘 사이에 있지요. 신탁 계약합니다. 신탁 계약하고 여기에 보존이나 설정이나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요, 보존도 할 수 있고 설정도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지만요, 대부분은 무슨 등기다? 이전을 합니다. 대부분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입니다. 요렇게 만약 계약으로 이전은 뭘 받아야 돼요? 금이 받아야 되죠. 이때는 금이 받는다 만다? 안 받습니다. 우리 금이는 언제 받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이 받겠죠. 자요. 보존 설정 금이는 안 받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자, 봅시다.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주민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요.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자,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 수탁자를 적어줘요. 수탁자,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조합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원부, 요거 신탁 등기는요, 내가 신탁 등기 하고 난 뒤에요. 줄 거 드릴게요. 아시겠죠? 신탁 원부 제7로 이렇게 첨부해 줍니다. 자, 어떻게 등기하나 볼게요. 요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 있죠? 요거는 뭡니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고, 요거는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환매하고 다르죠? 환매는 뭐라 했어요? 동시에 별개로 한다 했죠? 요거는 뭡니까? 동시에 뭐로 한다?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만 이렇게 안 하면 또 환매가 다른 게요. 29조 5항. 방식에 어긋난 사유로 각하돼요. 자, 근데 아까 우리 환매는 뭐라 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각하된다 했죠? 다릅니다, 예. 자, 다르고. 그리고 요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요 신탁 등기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옛날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에 말소 있지요.
이거 다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워야 돼요. 줄거 들기 됩니다. 수탁자가 뭐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래놓고 요 수탁자 명의로 지금 등기됐죠? 등기되면 이거 한번 봅시다.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뭐로 보느냐? 수탁자로 봅니다. 자,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뭐로 본다? 수탁자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죠.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압류 들어갈 때요. 신탁자 명의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 누구로 보니까? 수탁자로 보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가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해돼요? 가압류는 압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탁자 대내적으로 보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고유재산 아니죠? 신탁의 목적하에 있는 재산이에요. 이해됩니까? 신탁의 목적하에 있는 뭐라고? 재산입니다. 알겠어요? 자, 됐고. 수탁이 고유재산이다, 고유재산 아니다. 고유재산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요, 요 신탁 원부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신탁의 목적, 재건축이지요. 신탁자의 성명 주소, 수탁자의 성명 주소, 또 뭡니까?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해임 사유, 뭐 이런 걸 적는 것을 뭐라 한다? 신탁 원부라 합니다. 이 신탁 원부도 무슨 등기부다? 광의 등기부예요. 광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한다? 영구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옛날 시험 나왔던 건데, 이 신탁 원부 있죠. 하나의 신탁 원부만 작성하겠어요. 안 그러면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하겠어요. 자, 여기에 와요. 신탁자의 성명, 주소, 이름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신탁 원부는요, 안 적어도 됩니다. 줄 다, 책에 다 했어요. 그냥. 줄 거 드릴게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봐요. 합의로 보니까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합의는 지분 처분이 제한돼요, 자유로워요? 제한되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탁된 토지 있죠.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합필이 되느냐? 원칙은 안 됩니다. 자,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합필할 때 소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재가 다 다르니까 원칙은 합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 한 거 봅시다. 줄 한 거 볼게요. 자, 여러분, 144페이지 봐요. 2번의 기억번 봅시다. 2번의 기억번.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와 동시한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죽고 봐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되어 있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니은번도 줄 거예요. 수익자나 위탁자나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첨부정보 4번의 기억분 봐요.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원부를 첨부하죠. 관로 뭐 되세요? 줄 거예요.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 원부죠. 신탁 원부는 등기부 일부로 온다. 광의 등기부죠. 광의 등기부고. 자, 그 다음에 자, 6번의 기억분 봐요. 6번에 신탁 등기 특색.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뭡니까? 합유지요, 그게. 자, 합유입니다. 그럼 니은번 봐요.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무자는 처분자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탁자를 의무자로 한다 했죠. 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보니까? 수탁자로 보니까.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 있죠. 자, 제일 밑에 디귿번 줄 거예요. 신탁 등기의 말소도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 놓고요. 합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머지는 책에 다 있는 거지요. 다 있는 거고. 자, D페이지 넘겨요. 146페이지. 6번.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상속 등기 나오죠. 찾았어요? 자, 무슨 등기? 상속 등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상속인데, 자, 볼게요.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무슨 상속이렇게 해요? 피상속인까지요. 자, 어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상속인까지요. 자, 여러분, 아들이 언제 취득해요? 아버지 사망 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왜? 우리가 죽은 자 명의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지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거 봐요. 의 봐요.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취득하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하지요. 니은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첨부 정보 봐요. 상속을 증명한 정보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포기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되지요.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요, 이 상속을 증명한 정보가 되는데,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나와요? 돌아가신 분은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떻게 나와요? 이름만 나오고요. 줄도 안 꺼져서 그냥 이름만 나오고 다 뭐예요? 옆에 공란입니다. 다 뭐라고? 공란. 칸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했잖아요. 그럼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정말 이해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뭐 한다? 상속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상속 포기서 제출하면 되고. 주로 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자산보다 뭐가 더 많은 경우? 빚이 더 많은 경우. 빚이 더 많은 경우. 특히 저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요. 또 상속에 산정 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뭐 그런 건데. 자, 볼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 봐요. 상속 토지가 농지지요. 여러분, 농지의 경우는 농지지는 다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여러분, 우리 시골에 아버지 농사 짓는데 땅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냥 상속받지 농지지에서 별도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상속에 대한 정의 나오지요. 정의는 계약이니까 뭐예요? 넣어줘야 되죠. 정의는 계약이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필요 없고. 자, 3번 아까 했죠. 수인의 상속이 있을 때 1인이 자기지만 등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고. 다시 고 1번의 의의 니은번 볼게요. 1번의 의의 몇 번? 니은번. 그걸 해볼게요. 자, 그걸 해보는데 1번의 그 니은번 있잖아요. 이게 단독으로는 시험 나온 적이 없고요. 지문 속에는 몇 번 나왔어요. 무슨 속에는? 지문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속에는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식이 아버지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어요. 자식이 A, B, C, D입니다. 장남, 차남, 장녀, 자녀 이렇게 있어요. 자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요, 내가 물어볼게. 법정 상속분이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1대 1대 1이에요.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뭡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줬어요? 장남을 제일 많이 줬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시집간 딸하고 시집 안 간 딸이 있어요. 누구를 더 많이 줬겠어요? 시집 안 간 딸을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다 뭐예요? 1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뭡니까? 그 맞고 산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옛날에는 뭡니까? 법이 다 남자 우선으로 돼 있고, 상속도 뭡니까? 남녀 평등 안 이루어져 있고, 또 여성의 사유 진출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열악하니까 뭡니까? 당장 이혼하더라도 뭐예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뭡니까? 법적으로 거의 다 이제 남녀평등 다 이루어졌어요. 호직제도 없어졌고, 여성이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미투 운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 미투 운동을 이래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미투 운동에 안 걸릴 남자들이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하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별로 없는데, 그만큼 뭡니까? 옛날 우리 기준, 난 이런 생각했어요, 깊게. 옛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요, 다 거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분위기였어요. 용납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뭡니까? 그만큼, 지금 기준으로 인권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기준으로 용납되는 일을 현재 인권 기준으로 보면 그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고방식도 뭡니까? 좀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돼요? 사고방식을 현재 인권 기준으로 맞추어서 뭡니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지 않은데. 자, 볼게요. 자, 됐죠? 자, 이거 봅시다. 자, 첫 번째. 법정 상속 등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자, 요건 내가 요 수업할 때 요 전제가 두 가지를 할게요. 일단 장남 우선을 할게요. 자, 무슨 우선? 장남 우선하고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알겠죠? 자, 요 상태에서요, 1대1로 등기 전입니다. 형제들이 모여요. 형제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요 집 이거 장남한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람들은 뭘 넣어야 돼요?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뭐가 필요해요? 인감령이 필요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장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된다?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일자는 뭐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다? 사망일이 됩니다. 자, 아버지 무슨 일? 사망일 돼요. 여기 법정 상속 등기 전이에요. 두 번째, 법정 상속 등기 후입니다. 자, 법정 상속 후란 말은 자기가 한번 봐요. 요게 1대1로 등기됐어요. 자, 현재 1대1로 등기됐어요. 법정 상속 등기 됐죠? 되고 난 뒤에요, 요게 차남이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해요. 또 형제들은 모이죠. 형제들 모여요. 모여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집 이거 우리 없어도 살만하지 않느냐? 자가 지금 올 때도 갈 때도 없으니까 저 집을 차남 명의로 해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뭐 봐요. 이때 차남 명의로 이미 등기도 고쳐야 되죠. 요건 뭡니까? 소유권의 경정 등기예요. 자, 소유권의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고, 요때 등기 원인이 뭐냐?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다릅니다. 등기 원인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일자는 뭡니까? 물어볼게요. 아버지 사망일이 돼요? 협의 분할일이 돼요? 협의 분할일이 되지. 이미 사망은 지나갔잖아요. 자, 무슨 일이 된다?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봐요. 7번 뭐 나와요? 유정으로 인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찾았어요? 오늘 유정까지 합니다. 알겠죠? 자, 유정 이거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합니다. 자, 볼게.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울게요. 자, 유정. 자, 유정의 뜻이 뭡니까? 유언으로. 자, 유언을 봐요. 내 주거든. 내 전 재산을 경북대학교에 기부하겠다 해요. 자, 그러면 유언으로 주는 행위잖아요. 계약이에요? 날 일반적으로 살펴줘요. 일반적 단독 행위지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 건물, 상가가 있어요. 여기에 유정자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주는 자예요. 여기에 받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정자라 하지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주는 것은 무슨 유정? 포괄유정입니다. 무슨 유정? 포괄유정이고, 여러분 상가만 주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유정이에요. 상가만 주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유정입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에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카이스트에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과학재단에 주겠다 합니다. 과학재단에 주겠다. 자, 요거는요,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생각 잘 해봐요. 특정이다, 포괄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포괄입니다. 특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요.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포괄유정이다, 특정유정이다. 포괄입니다. 포괄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자식들 불러놓고, 야, 내 죽거든. 내 재산 3분을 모겨주겠고, 내 재산 3분을 고아원에 주겠고, 내 재산 3분을 가이스트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해.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님 훌륭합니다. 아, 우리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속을 떨떠하겠어요? 훌륭하시다 하겠어요? 떨떠하겠어요?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뜬뜨름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기부하니까 뭡니까?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 부주 들어오잖아, 부주. 한 1억 얼마 들어왔는 모양이다. 1억 한 5천인가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또 사회에 헌납했어요. 근데 내가 역으로 생각해 볼게는, 신문에 자식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1억 이상의 부주가 들어오면은 그 자식들도 숭고한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못 먹고 살면은 해줬겠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 꽃가면 뭡니까? 고가는 있는 데서 뭐가 난다 해요? 인심이 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통 아들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집행한 사람이 있겠죠. 거기 무슨 집행자? 유언 집행자예요. 그리고 상속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을 잘 집행하면 아버지의 유언 집행자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포괄유정 있겠죠. 자, 잘 들어봐요. 이쪽 복잡해요. 포괄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해요?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해요. 취득은 사망 시입니다. 처분할 때 있죠. 처분할 때는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됐을 때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는 뭐에다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특정유정은 달라요. 특정유정은 다릅니다. 유정은 또 복잡해요. 요 상가만 받는 것이 무슨 유정이다? 특정유정이죠. 그럼 요거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면요, 언제 취득하느냐면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다르죠? 다시 할게요. 포괄유정은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 특정유정은 언제 취득한다? 등기했을 때. 이거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요거는 특정유정, 포괄유정, 불문입니다. 불문하고요, 어떻게 하냐?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하고, 요때 유정자의 등기필 정보 넣어줘야 되죠. 아버지 집 살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둘 다 있죠. 요 둘 다 특정적 포괄 불문입니다. 둘 다 요 등기할 때 있죠. 둘 다 요 등기할 때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둘 다 수신자부 등기예요.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괄 유정이 있죠. 아까 상속은 뭐라 했어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등기 안 된다 했죠. 근데 포괄 유정은 뭡니까? 연대관계 별로 없죠. 이건 내 집만 등기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유정은 줄 다 꺼드릴게요. 포괄 유정은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고 상속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 토지가 미등기일 때입니다. 이 토지가 미등기일 때예요. 미등기일 때는 포괄 유정은요,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그런데 특정 유정은 이게 안 돼요. 다릅니다.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하냐? 특정 유정은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해야 돼요. 다릅니다. 좀 복잡하죠, 유정이.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여러분, 의 봐요, 의 봐요. 책 의 봐요. 유정이라 하면 유언에서 유정자의 재산을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유정자의 상대방 단독행위 맞죠? 유정에는 포괄 특정이 있는데, 포괄 유정은 갑이 을에게 재산의 전부, 재산의 3분의 1 유정하는 거 포괄 유정 맞다겠죠? 특정 유정은 뭡니까? 뭐 건물 유정하는 특정 유정이라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인 봐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관계없다겠죠? 둘 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했죠. 수정자, 권리자, 유언집의 상속인이 등기부처에 공동 신청한다 했죠. 또 마지막 줄 거예요.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은 전원이 공동하나, 자, 맨 마지막 줄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자, C번 봐요. 상속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상속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유정은 공동이니까 유정자에 뭐를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도 줘야 되고. 자, 니은의 A번 봐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괄 유정은 바로 보존되게 한다 했죠. 특정 유정은 바로 보존되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 한다 했죠. 그거 봐요. 특정 유정은 수신자가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없으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 이전 등기 한다 했죠. 근데 포괄 유정은 바로 보존 등기 한다 했죠. 유정의 목적보다 기등기일 때는 뭡니까?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했죠. 안 거치고 거치지 않냐고 했죠. 안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유정 효력 가요. 포괄 유정은 유정자가 뭐라고? 사망시에 취득하고 처분하게 등기해야 되고, 특정 유정은 바로 등기한다 했죠. 바로 등기한다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유정의 가등기 있죠. 여러분, 유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잖아. 그러면 생존 중에 가등기는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언제 수리한다? 사망 후에 가등기 수리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줄 겁시다. 유정으로 인한 등기가 유류분 동원 합쳐요. 유류분 동원 합쳐요. 유류분 찾았어요?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수리한다 돼 있죠. 찾았어요? 줄 걷고 나중에 유류분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하면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유류분인데,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 재산의 사학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 명의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자,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남, 차남, 장녀,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요, 어릴 때부터 형 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돼가 아버지 뭐 하냐면, 내 전 재산을, 이 집을 장남한테 주겠다 해요. 내 죽거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 법정상속분 이거 얼마예요? 법정상속 똑같잖아요. 4억이니까 1억이죠. 그리고 유류분은 얼마냐면, 부모 자식 간의 유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 2분의 1, 1억이 2분의 1 얼마예요? 5천이잖아. 얼마? 5천입니다. 5천이에요. 됐고. 자,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가 장남한테 이 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합니다. 내 주거든 등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야들 눈빛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률사무소 가서 공정까지 받았어요. 내 주거든 장남한테 이 건물을 넘어간다 라고 공정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요,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는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침해 안 했어요? 침해했지. 장남 다 주니까. 근데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한다? 수리합니다. 이 등기는 뭐한다? 수리합니다. 수리해요. 그래놓고 야들이 나중에 있죠. 나중에 유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나중에 장남 넘어갔죠. 야가 유류분 반환 청구합니다. 아, 내 그거는 뭐 아버지 뜻이에요. 넘어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 법정 사설에 이번에는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공정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야들은 집안 때문에 콩가루 집안대로 맡겨서 청구 안 해요. 그럼 장남 얼마 받아가요? 장남 얼마 받아가요? 3만 5천 받아가잖아. 근데 야들 3명 다 유류분 반환 청구하다 장남 얼마 받아가요? 3명 다 청구해도 얼마 받아가요? 장남이 얼마 받아가요? 2억 5천 받아가잖아요. 그래도 야들 3명 다 유류분 반환 청구하다 장남 목이 더 많아요. 제 말 이해돼요? 한 사람 5천 5천씩 받아가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 받을 법정상속 2분의 1은 아버지가 설명 공정을 하고 뭡니까? 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 이 말은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1년 내가 아니에요. 자,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있죠. 첩의 딸한테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넘어갔어요. 쭉 몰았다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8년 뒤에 내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날로부터 몇 년 내다? 1년 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류분반환 청구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 유류분반환 청구는요, 요걸 각오해야 되지요. 유류분반환 청구하면 집안이 화목해질 우려가 많아요? 콩가루 집안들 확률이 많아요? 콩가루 집안들 확률이 많죠. 실제로 이쪽에 보면은 뭡니까? 딸들을 제끼고 뭐예요? 장남이기로 받은 경우 많아요, 많아요? 많지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딸들이 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빠야 내 목 돌라 이렇게 하면 또 싸워요. 싸우니까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장남한테 다 유언으로 다 넘겨줬잖아요. 뭐 계약해가면 다 넘겨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빠야 요새 내 부동산 공부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유류분하는 제도가 있다 하던데 오빠는 그 혹시 제도를 아는 얘기 하면 장남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다 압니다 그거. 그냥 야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유식하다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눠줍니다. 알겠죠? 법적으로 청구하면 뭐 그렇게 합시다. 자,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고. 자, 됐죠? 일단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47표 합의 있죠? 요거 마지막 수업 시간, 월요일 마지막이잖아, 4월달에. 월요일 날 수업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가등기 안 했는데, 가등기는 1월, 2월 동영상에 그 가등기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세요.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